야간대 출신 주제에 환자 죽일 뻔했잖아. 의사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야? 귀에서 삐잉 소리가 났어요. 세상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에 정체가 뒤집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2026년 1월 서울 강남 선덕병원 응급실 복도였습니다. 한지수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어요. 입안에서 쇳맛이 났습니다. 피었어요. 볼이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바닥에는 약봉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물이 그 위에 똑똑 떨어졌어요. 강태준 과장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가 수술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환자가 위험했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뭐? 강태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대꾸야?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고 싶었습니다. 수술 실수는 과장님이 하신 거라고. 하지만 참았어요. 말하는 순간 해고당할 테니까. 중학생 딸 수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달 학원비가 아직 안 냈어요. 강태준이 비웃었습니다. 고아 출신의 야간대 나온 주제에 우리 병원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지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강태준이 지수를 밀쳤습니다. 오늘 당장 사표 써.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과장님 제발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어떡하지? 수아 학원비는 어떡하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낡은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대걸레를 쥔 할머니의 손. 그 손에 핏줄이 불끈 솟았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할머니는 박영자였습니다. 68세. 선덕병원 이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청소부 복장을 한 그 할머니가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라는 걸. 영자는 조용히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지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영자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손난로였어요. 이거 가져요. 손이 차가워 보여서요.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병원에서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청소부 할머니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영자는 지수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힘내요, 아가씨. 세상이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영자는 지수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자는 청소복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이사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비서실장 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영자는 책상에 주먹을 내리쳤습니다. 저 강태준이란 놈. 당장 조사 들어가.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한지수 간호사는 어떻습니까? 영자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저 아이가 우리 민준이가 사귀겠다는 여자야. 김 실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검증이 끝나시는 겁니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몰라. 좀 더 지켜봐야겠어.
그날 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지수,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구려.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어. 당신이 정말 우리 며느리 자격이 있는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가 병원에 출근했어요. 후문 경비실을 지나갔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영자도 웃었어요. 오늘도 힘내요 아가씨.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지수의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저 아이 참 예쁜 마음을 가졌구나. 그런데 과연 우리 집안 며느리로 견딜 수 있을까?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강태준이 빈 사무실에 몰래 들어왔어요. 지수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팀장인 그는 모든 직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조작된 파일들이 복사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기록 위조, 약품 횡령 내역, 리베이트 수수 장부, 모두 지수가 한 것처럼 꾸며진 가짜였어요. 강태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넌 끝이야, 한지수. 복도에서 누군가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획실 이민재였어요. 비서실에서 파견된 비밀 감사요원이었습니다. 민재는 재빨리 핸드폰으로 촬영했어요. 그리고 김 실장에게 전송했습니다. 잡았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수아였습니다. 엄마.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래 수아야? 무슨 일 있어? 엄마. 학교에서 친구들이. 지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구들이 뭐래? 수아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도둑이래. 병원에서 돈 훔쳤대.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친구 엄마가 그 병원 다닌대. 그 아줌마가 애들한테 말했어.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 엄마.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수아야. 엄마는 그런 거 안 했어. 알아 엄마. 나는 엄마 믿어. 근데 엄마. 친구들이 나한테 같이 안 놀래. 지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 엄마. 나 혼자서도 잘해. 엄마 힘내.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는 휴게실 구석에 주저앉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딸까지 왜? 복도에서 영자가 이 모습을 봤습니다. 지수가 우는 모습을. 영자의 주먹이 떨렸어요.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바로 그때 방송이 울렸습니다. 한지수 간호사는 즉시 감사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감사실 문을 열었어요. 3명의 감사팀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지수 간호사, 당신 컴퓨터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환자 기록 위조, 약품 횡령, 그리고 제약회사 리베이트, 모두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켜졌어요. 화면에 지수의 컴퓨터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누군가 제 컴퓨터에 침입한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이 지수를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지수. 지수가 돌아봤습니다. 서연이 비웃고 있었어요. 들었어. 감사받는다며? 딱 너 수준이네. 지수는 서연을 지나쳐 가려 했습니다. 서연이 지수의 팔을 잡았어요. 잘 들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민준 오빠 곁을 떠날 때까지 난 멈추지 않을 거야. 지수는 서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전 포기 안 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말 후회할 거야.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집에 돌아왔어요.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아가 엄마를 안았어요. 지수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수아야. 엄마 정말 미안해. 괜찮아, 엄마. 나는 엄마 믿어.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수아야. 엄마가 꼭 이겨낼게. 한편 이사장실에서는 영자가 김 실장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놈의 조사는 어떻게 됐나? 리베이트 증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조작 영상도요. 영자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좋아. 그런데 회장님, 한지수 간호사는 어쩌시겠습니까? 영자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저 아이가 정말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게 마지막 시험이야.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지수,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구려.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어. 당신이 정말 우리 며느리 자격이 있는지. 창밖에 달이 떠올랐습니다. 그 달빛 아래 지수는 딸을 안고 잠들어 있었어요. 내일 또 어떤 시련이 올지 모르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에 대한 감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매일 감사실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수는 지쳐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자는 이사장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김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한지수 간호사 인사 기록 가져왔습니다. 영자가 서류를 받았어요.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뭔가? 회장님? 영자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입사일 2021년 3월 담당 부서 심장외과 수술실.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5년 전. 그때가 5년 전이야.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서류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수술 기록이었어요. 2021년 3월 15일. 심장 수술. 담당의 강태준. 그리고 보조 간호사 한지수. 영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저 아이가 우리 남편 수술 때 있었어? 김 실장도 놀랐어요. 회장님, 이건. 영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그날 CCTV 찾아. 5년 전 거라 삭제됐을 겁니다. 백업 서버 뒤져. 김 실장이 급히 나갔어요. 영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 아이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니. 1시간 후였습니다. 김 실장이 돌아왔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5년 전 수술실. 침대에 영자의 남편이 누워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수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 젊은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한지수였어요.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어요. 삐삐삐. 환자 심장이 멎었습니다. 강태준이 당황했어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과장님, 이건 아닙니다. 수술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강태준이 소리쳤어요. 닥쳐. 내가 집도이야. 지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환자가 위험합니다. 제발요. 강태준은 지수를 밀쳤어요. 수술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심장은 뛰지 않았어요. 지수가 환자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제발, 제발 깨어나세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환자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영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남편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썼구나. 회장님,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왜 몰랐을까? 저 아이가 그날 거기 있었다는 걸.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더 있습니다. 뭐가 더 있어? 한지수 간호사가 그 후로 매달 회장님 남편 묘소에 다녔습니다. 영자의 눈이 커졌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꽃을 가져가고 묘비를 닦고 혼자 눈물 흘리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영자는 책상을 움켜잡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지수 간호사가 선덕병원에 다시 입사한 이유. 그게 뭔데? 죄책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환자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 그래서 이 병원에서 속죄하고 싶었다고.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나? 저 아이를 의심했어. 시험했어. 저 아이는 우리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준 사람인데. 회장님, 영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당장 지수를 만나야겠어. 하지만 회장님, 지금 청소부 신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해? 영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만나도 반드시 저 아이를 지켜줄 거야. 강태준 그 나쁜 놈. 절대 용서 안 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수의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섰어요. 덩치 큰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지수가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한지수 씨 계시죠? 나가서 좀 얘기합시다.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문 열어봐요. 안 열면 부숴. 지수는 떨렸어요. 하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가 무서워할까봐 남자들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데요? 빈문서요. 5천만 원.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전 돈 빌린 적 없는데요. 여기 서명 있잖아요. 한지수. 지수는 서류를 봤습니다. 정말 자신의 이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필체가 달랐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법원에서 증명하시죠. 우린 일주일 줍니다. 5천만 원. 준비 못하면. 남자는 수아의 사진을 가리켰어요. 따님도 힘들어질 겁니다.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 딸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럼 돈 준비하시고. 남자들이 떠났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5천만 원. 어디서 구해? 엄마. 수아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누구였어? 지수는 억지로 웃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수아야 들어가서 자.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지수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새벽이 됐습니다. 지수는 결심했어요. 박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씨. 지수야? 무슨 일이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사채업자 이야기까지. 민준은 분노했어요. 뭐라고?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하지만 수아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민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절대 걱정하지 마.
고마워요, 민준 씨. 지수야. 네. 우리 곧 이 모든 게 끝날 거야. 조금만 더 버텨줘.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주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어요. 이사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영자가 놀라 돌아봤어요. 민준아, 무슨 일이야? 지수가 위험합니다. 민주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강태준이란 놈이 이제 정말 선을 넘었구나.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밝혀주세요. 어머니가 이사장이라는 걸. 그리고 지수를 지켜주세요. 영자는 아들을 일으켰어요. 알았다, 민준아. 이제 때가 됐어. 강태준을 끝낼 시간이야. 그리고 저 아이에게 사과할 시간이기도 하고.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사채업자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배후에서 계속 조종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수아가 학교를 마치고 나왔어요. 교문 앞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렸어요. 수아 양. 수아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한테 전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차가 떠났어요. 수아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집에 돌아온 수아는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더 힘들어할까봐. 다음 날 학교였습니다. 쉬는 시간. 아이들이 수아를 둘러쌌어요. 야, 한수아. 너희 엄마 진짜 도둑 맞아?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병원에서 큰일 났대.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왜 감사받아? 우리 이모가 그 병원 다니는데. 한지수 간호사 곧 해고된대.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라니까. 우리 엄마는. 애들아, 저리 비켜봐. 반장 여학생이 나섰습니다. 한수아. 우리 반에 도둑 엄마 두뇌는 필요 없어. 전학가. 수아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아가 집에 돌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놀라 다가갔어요. 수아야, 왜 울었어? 무슨 일 있어? 수아는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터뜨리며 울었어요. 엄마, 학교 애들이 엄마 욕해. 지수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수아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수아야, 엄마 믿지?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엄마 믿어. 엄마는 나쁜 사람 아니야. 애들한테 그렇게 말했어.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지수는 딸을 꽉 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엄마가 꼭 증명해 줄게.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가 출근했어요. 복도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오늘 해고된대. 당연하지. 횡령범인데. 지수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해고 통보서였어요.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바로 그때 강태준이 나타났습니다. 한지수, 짐 싸서 나가. 지수는 강태준을 똑바로 봤어요. 과장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강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나한테 대든 게 잘못이야. 이 병원에서 내 말이 법이야. 지수는 주먹을 쥐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하, 누가 믿겠어? 고아 출신 야간대 졸업생 말을? 아니면 서울대 의대 나온 과장 말을? 지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짐을 쌌어요. 사진 액자,
머그컵, 작은 화분. 5년의 시간이 상자 하나에 담겼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어요. 한지수 씨, 동행하시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원들이 지수의 양팔을 잡았어요. 마치 범죄자처럼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모든 직원이 쳐다봤어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횡령범이래. 창피하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앞을 봤어요. 1층 로비를 지날 때였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보였어요. 영자였습니다. 지수와 영자의 눈이 마주쳤어요. 영자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에게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영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지수가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영자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김 실장이 다가왔어요. 회장님, 영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내일이다. 내일 창립기념식. 그때 모든 걸 끝낸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태준 그 나쁜 놈.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수는 집에 돌아왔어요.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아가 달려왔어요. 지수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수는 웃으려 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수아야. 엄마 해고됐어. 수아는 엄마를 더 꽉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 우리 둘이 있으면 돼. 나는 엄마만 있으면 행복해. 지수는 딸을 보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너한테 이런 고생만 시켜서. 아니야, 엄마. 엄마는 최고야.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지? 수아 학원비는? 생활비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지수야. 민준 씨. 괜찮아?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줘.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진실이 밝혀질 거야. 정말요? 응. 내 어머니가 약속했어. 반드시 지켜줄 거라고. 지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 지수야. 네. 사랑해. 지수의 볼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전화를 끊고 지수는 창밖을 봤어요. 내일이면 정말 끝날까? 이 모든 악몽이. 한편 강태준은 고급 레스토랑에 있었습니다. 서연과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드디어 한지수를 내쫓았네요. 당연하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제 박민준도 포기할 거예요. 고아 출신 범죄자를 누가 사귀겠어요?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안심이네요. 서연도 웃었어요. 민준 오빠는 결국 나한테 돌아올 거예요.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날 밤 영자는 옷장을 열었어요. 청소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정장을 꺼냈어요. 고급 맞춤 정장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이제 돌아간다. 이사장 박영자로. 그리고 모든 악을 심판한다. 영자의 눈빛이 불타올랐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지수는 수아를 깨웠어요. 수아야, 학교 가야지. 수아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오늘 뭐해? 엄마는 중요한 일이 있어. 수아 학교 다녀오면 좋은 소식 들려줄게. 정말? 응. 엄마 약속해. 수아가 웃었습니다. 엄마 파이팅. 지수는 딸을 안았어요. 그리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야. 진실이 밝혀지는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심판의 날이 창립 기념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선덕병원 대강당.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였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났습니다. 단상 가장 가까운 좌석. 강태준이 앉아 있었어요. 오늘 우수의사상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넥타이를 다시 매만졌어요. 옆자리에 서연이 앉았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려요. 오늘 상 받으시는 거죠?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유니온 프로젝트 성공시킨 건 나니까. 서연도 웃었어요. 한지수는 이제 끝났고요.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방해물은 다 사라졌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뒷문이 열렸어요.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강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 보안 요원이 다가갔어요. 저기요. 출입증 확인 좀. 지수가 출입증을 보여줬습니다. 정식 초대장이었어요. 강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해고된 주제에. 지수는 강태준을 똑바로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았어요. 강태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바로 그때 무대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선덕병원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이사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사장님? 그분 안식월 중이시잖아. 누가 대신 나오시나? 무대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어요. 낡은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게 뭐야? 청소부가 왜 무대에?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강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할머니가 강태준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달간 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청소복을 벗기 시작했어요. 안에는 고급 정장이 있었습니다. 짐승 같은 인간을, 그리고 천사 같은 인간을. 청소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명이 환하게 켜졌어요. 저는 선덕의료재단 이사장 박영자입니다. 강당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이사장님? 청소부가 이사장님이셨어? 강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영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명이 다시 꺼졌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영상, 강태준이 지수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탁! 야간대 출신 주제에 강당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때려? 두 번째 영상, 강태준이 지수 컴퓨터를 조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USB를 꽂고 파일을 씹는 모습, 모두 고화질로 선명했어요. 저건 범죄잖아. 세 번째 영상, 5년 전 수술실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수술 실수, 지수가 환자 살리려 애쓰는 모습, 강태준이 지수를 밀치는 장면, 환자가 숨지는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영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 환자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강태준의 실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지수 간호사는
5년간 제 남편 묘소를 찾아 속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스크린에 새 영상이 나왔습니다. 지수가 묘소 앞에서 우는 모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강하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환자분을 살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5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나왔어요. 강태준의 리베이트 장부였습니다. 제약회사와의 뒷거래, 허위 진단서, 환자 기록 조작, 모든 증거가 펼쳐졌어요. 강태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모함이라고. 영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작은 당신이 했지. 한지수 간호사에게 강태준이 무대로 뛰어올랐어요. 이사장님,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영자는 내려다봤습니다. 한지수 간호사에게 똑같이 말했어야지. 지금 와서 빌어봐야 소용없어. 행사장 뒤에서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을 폭행, 의료사고 은폐,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강태준 손목에 채워졌어요. 안 돼, 안 돼. 강태준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영자가 지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지수 간호사, 이리 올라오세요. 지수는 떨리는 다리로 무대에 올랐어요. 영자 앞에 섰습니다. 영자가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건넨 손난로 하나, 그 작은 따뜻함이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제가 회장님 남편분을. 영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5년 동안 혼자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영자가 지수를 안았습니다. 이제 그만 괜찮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지수가 영자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5년간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였어요. 영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로 강태준을 파면합니다. 그리고 한지수를 선덕병원 간호부장으로 임명합니다. 강당이 다시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한지수, 한지수. 사람들이 지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민준이 올라왔어요.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지수는 민준을 일으켰어요. 괜찮아요.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민준이 지수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지수도 민준을 안았어요. 저도요. 영자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한 달간 청소부로 일하며 배웠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나온다는 걸.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입니다. 박수가 다시 울렸어요. 한편 강당 구석. 서연이 몰래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막아섰어요. 최서연 씨,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수는 집에 돌아왔어요. 수아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텔레비전에 나왔어. 엄마 부장님 됐어? 지수가 웃으며 딸을 안았어요. 응, 이제 다 끝났어. 수아야. 정말? 응. 이제 학교 애들도 안 괴롭히겠지? 지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무도 우리 수아 괴롭히지 못해. 엄마가 지켜줄게. 수아가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최고야.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지수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모든 시련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날이었어요. 선덕병원 옥상 정원. 하얀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지수와 민준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병원 직원들도 모두 왔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수아가 먼저 걸어 나왔습니다.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꽃잎을 뿌리며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미소 지었어요. 그 다음 지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영자가 지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며느리를 신랑에게 데려다주는 시어머니였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영자가 지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요. 우리 집에 와줘서.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준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가 지수의 손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아, 이 아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렴. 네, 어머니.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민준이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주례가 입을 열었습니다. 신랑 박민준 씨와 신부 한지수 씨는 많은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하나가 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민준과 지수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이 키스했어요. 수아가 환호했습니다. 엄마, 민준 아빠. 하객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영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결혼식이어서가 아닙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년 전, 저는 청소부가 되어 이 병원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만났죠. 한지수. 지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아이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청소부에게 손난로를 건넸죠.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제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학벌이나 집안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박수가 울렸어요. 영자가 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우리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줘서 5년 동안 혼자 아파해서 이제는 그만 괜찮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지수가 영자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눈물을 흘렸어요. 수아가 할머니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엄마. 영자가 수아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손녀, 예뻐 죽겠네. 3대가 함께 안았습니다. 하객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가 나왔어요. 선덕병원 강태준 전 과장, 의사면허 영구 박탈, 징역 3년 확정, 교도소 안. 강태준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지수의 결혼 소식이 나왔어요.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었는데. 옆 재소자가 물었어요. 무슨 생각해?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후회만 가득했어요. 한편 최서연도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서연은 병원 로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재벌가 딸 아니야? 왜 청소를 해? 범죄자래.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게 자신이 받아야 할 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6개월 후였습니다. 지수가 병원에 출근했어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어요. 간호사들이 반겼습니다. 부장님,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우리 아기도 건강해. 지수가 배를 쓰다듬었어요.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일 좀 하다 쉴게요. 민준이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우리 가정 만들어줘서. 지수가 웃었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영자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청소부 복장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놀랐어요. 회장님, 또 가시는 겁니까? 응. 이번엔 지방 분원이야. 거기도 한번 봐야겠어. 김 실장이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 영자가 청소복을 입었어요. 사람은 말이야. 가장 낮은 곳에서 봐야 진짜 모습이 보이는 법이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수네 가족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영자와 민준과 지수와 수아,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수아가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청소부였대요? 영자가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청소도 하고 사람들도 살펴보고. 왜요? 이사장님인데. 수아야. 영자가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아래가 안 보이거든. 그래서 할머니가 직접 내려간 거야.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그랬어요. 청소부 할머니한테 손난로 줬대요. 지수가 수아를 안았어요. 맞아. 작은 배려가 큰 기적을 만들어. 영자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손난로 하나가 우리 가족을 만들었지. 4명이 손을 맞잡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지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영자가 손주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주, 할미 닮아서 잘생겼네. 민준이 웃었어요. 어머니 아빠 닮았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수아가 동생을 보며 말했어요. 동생아, 누나가 잘 키워줄게. 엄마처럼 착하게, 할머니처럼 강하게. 지수가 딸을 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1년 전 그 지옥 같은 시간, 이제는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큰 행복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영자는 병원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일하고 있었어요. 영자가 다가갔습니다. 수고하세요. 청소부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아, 이사장님. 영자가 웃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데 이거 드세요. 손난로를 건넸어요. 청소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사장님이 저한테. 영자가 청소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에요.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어요. 청소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영자는 미소 지으며 돌아섰어요. 그날 저녁, 지수네 가족이 또 모였습니다. 영자가 손주를 안고 있었어요. 민준과 지수가 나란히 앉았고 수아가 할머니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입을 열었어요. 지수야, 내 어머니. 1년 전 그날 내가 건넨 손난로 기억하지?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따뜻함이 우리 가족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명심해.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지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반짝였어요. 따뜻한 방 안, 한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기적.
그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따뜻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한지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작은 손난로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큰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난로가 되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서 이어집니다. 사람 사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